심지어 기무라 타쿠야라는 게 누군지 몰랐어요. 고작 노구치 히데오만 알고 왔는데 이틀에 3개 드라마 정도를 봤거든요. 집중해서.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입니다. 제짱입니다. 뻥데스. 오늘은 저희가 일본에서 왜 살기로 결심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본 와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8년 돼가요. 저는 약 9년 정도. 제가 이제 10년이 됐는데 다들 좀 오래됐죠. 저희가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을 넘어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을 와서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살기로 한 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그렇게 큰 꿈이 있던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공은 일본어였어요. 고등학교 때 사실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칭찬받았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았나? 그래서 그게 대학교 때에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일본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결심은 사실 그거야. 나는 일본어를 배웠으니 쓰러 가자. 보통 일본어, 뭐 대학교 때도 그렇고 사실 일본에서 면접 볼 때도 그랬는데, 왜 일본에 왔어? 라고 물어보면 다들 얘기하는 게 자니즈가 좋아서, 뭐 엑스제팬 좋아해서, 그다음에 뭐 아라시. 진짜 몰랐어. 난 일본 아무것도 몰라. 드라마를 IWGP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어. 뭐 얘기는 들었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1억개의 별이네, 뭐 심지어 기무라 타쿠야라는 게 누군지 몰랐어요. 고작 노구치 히데오만 알고 왔는데 애니메이션도 몰라. 애니메이션 해봐야 옛날에 영광의 레이서라고 나오는 그 사이버 포뮬러 있지. 너무 옛날 거. 뭐 제로 영역 찍고 있네 그냥 아주.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베르사유 장미가 일본 건가? 일본 거죠. 거지. 네. 여러분 아세요? 빨간 머리엔 이런 거 다 일본 거더라고. 뭐 세일러문 말할 것도 없고 웨딩 피치 뭐. 그리고 그냥 왔어. 일본에 대해서 아는 거는 소니 정도? 뭐 진짜 몰랐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일본어를 접하면서 순수하게 언어에 대한 관심이 먼저 생겼고, 하다 보니까 저의 당시에 그 학교에 자니즈가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자니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J-팝을 듣다 보니까 일본에 더욱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 일본어과를 진학하게 됐죠. 일본어과에 들어가 보니까 일본에 유학 가고 그런 어학연수를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당연하다는 인식으로 워킹홀리를 먼저 갔다 왔어요.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휴학을 하고서 워킹홀리를 1년 동안 갔다 왔는데, 그 시간이 너무 저한테 소중하고 굉장히 한국에서 살 때는 경험하지 못한 값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돌아서 졸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이직을 고려하던 중에 다시 한번 일본에 가서 이번에는 좀 더 제대로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느껴서 일본에 다시 온 게 약 9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살고 있어요. 두 분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셔갖고 아, 나는 안 진지했어. 나는 안 진지했어. 저는 대학교를 선정을 할 때 제 성적에 따라서 선택지를 했어요. 일단은 하나가 소방학과. 그때는 이제 공무원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성적 많은 데가 이제 일본어과. 다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근데 거기가 붙었어요. 일본어과 붙고 소방학과는 떨어졌어요. 아, 전혀 다른 두 분이야. 전혀 그냥 뻥드신다. 그냥 말 그대로 성적에 맞춰서. 성적에 맞춰서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공부를 시작한 이유도 이게 등록금하고 또 수업료 그걸 이제 계산을 해봤죠. 실용적이시네. 쪼잔이라 갖고 그때가 아마 350만 원이었던가? 1학기에? 비싸요. 네, 그 정도면은 네. 그거를 내가 일주일에 수업 몇 개 듣냐 그냥 단순 계산을 나누기 몇 하니까 그쵸, 수업 그쵸. 하나에 막 6만 원, 7만 원인 거예요. 맞아. 와,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거 돈이 너무 아깝다. 그쵸. 지금 알바도 하고 있는데 한 시간 쎄 빠지게 일해갖고 보자봤더니 5천 원, 만 원이잖아요. 그쵸. 노가다하면서 아까워서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했죠. 꽤 열심히 했죠. 장학금도 받고 하니까 나도 하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거의 학교에 살다시피 공부를 계속 했었죠. 모범생이셨네. 근데 한 과목에 사실 6, 7만 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손해보는 게 더 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당시에 시급이 2,300원이었고 저녁에 술값으로 보통 만 원을 써요. 그 다음에 그 술을 2차, 3차에서 2, 3만 원을 쓴 다음에 다음날 못 나가지? 마이너스 10만 원이야. 그래서 저는 장학금은 고사하고 학점이 뭐 C, D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졌고 제가 지금 이렇게 커밍아웃 아닌 커밍아웃을 하면은 게이예요? 아니요.
꾀꼬 오타쿠의 그 기질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다 이제 일본어과니까 농후한 그런 오타쿠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친구가 된 거죠. 물론 저도 영향을 많이 받고 물론 거기에 대한 세계도 되게 좋게 받아들였죠. 오타쿠 문화 좋은 것 같아 내가 봐도. 집중한다는 장인 정신. 장인 정신.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점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진 거죠. 아, 일본에서 진짜 실제 지역에를 모방을 한 이제 막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거의 실제로 가본다거나 그런 걸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워킹을 맞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이제 일단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어요. 집을 떠나고 싶어.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아. 그게 가장 큰 그런 거고. 시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변에서 반대는 없었는가? 반대 엄청 많았었죠. 그때 때마침 큰 지진에 이제 어. 후쿠시마 한창. 터졌었고 어떻게 말리셨냐면 저희 부모님이 사진을 갖고 오셨어요. 핸드폰으로. 오. 피폭된 사람들의 사진을 저한테 오. 보여준 거예요. 너도 이렇게 된다. 근데 저는 그때 너도 이렇게 된다. 너도 이렇게 된다. 아, 얼마나 걱정이 되지. 걱정되죠. 이게 부모님 마음이 아니, 물론 알지. 네. 근데 이미 전 그때는 나는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제 귀에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나갔었겠죠. 어. 제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고 이제 일본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주위에서 저를 터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좀 자유로운 생활.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일본어과였으니까 맨 처음 이제 언어의 장벽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그리고 어려운 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왜냐면 저도 3.11 이후에 왔고, 그 당시 제 뭐 친구들이나 같은 일본어과를 나온 친구들도 이제 향후 몇 년 동안은 일본에 안 가겠다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됐지만, 저는 이제 전 직장에서 많이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상태였고, 지금 한국의 근무 환경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0년 전에는 솔직히 일본과 한국과 기업 문화가 좀 차이가 났다고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 좀 더 그 라이프 앤 워크의 밸런스를 좀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저는 뭐 고아도 아니고 부모님도 계신데 걱정을 안 했어요. 뭐 걱정을 했는데 사실 티를 안 냈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저는 사실 3.11을 일본에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3.11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왔고 3.11이 일어난 당시에는 방에서 되게 자유스럽게 박지성처럼 다 벗고 이제 잠을 자고 있다가 봉변을 당한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부모님은 그렇게 걱정 안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나 뭐 그런 걱정을 했지만 사실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고민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친구들이 되게 멀리 가는 줄 알고 사실 생각해보면 부산 사는 친구보다 더 자주 만날 수도 있거든. 비행기 타면 사실 서울이기 때문에 더 자주 만날 수도 있는데 뭐 지금은 오히려 그 친구들이 바쁘다고 저를 이제 외면하는 예, 오히려 전 자주 갑니다 한국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반대는 딱히 없었다. 살기로 결심하면 뜻대로 잘 되는가?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생각보다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취업 문제만 해결되면은 한국이랑 그렇게 생활의 차이는 없으니까. 어느 나라든 수입만 있으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뜻대로 잘 안 된다 이런 거는 딱히 없어요 일본이. 소울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본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맞아. 인간관계를 뭐 베푼 만큼 안 돌아오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귀어야 되지? 나 남들 앞에서 말 잘 못하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일본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어느 쪽인가 하면 그쪽이고, 어쨌든 저한테 그렇게 깊이 관여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게 너무 자유롭고 만족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아싸인 분들이 일본에 오시면 인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막상 살아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가? 차이? 어때? 차이는? 환경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냥 간판만 일본어고 맞아. 간판만 일본어고 차선 틀린 거 그리고 이제 공적 업무가 좀 느린 거. 사람 사는 데가 다 비슷한 것 같다. 맞아요. 사바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주변에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환경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빵상이 간판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느낀 게 일본에 오면은 간판이 네온 사인은 아니고 간접 조명이에요. 프레시처럼 이렇게 비추는 간판. 전체적인 도시가 회색 빛깔이다. 한국은 되게 알록달록하다. 이 차이가 일단 있어서 왔는데 막상 살면 사실 똑같아요. 뭐 집 있고 문 나가면 슈퍼 있고 나가면 뭐 할머니 지나다니고 버스 있고 지하철 있고 사실 비슷해. 사람 사는 데가 되게 비슷하고 생각보다 뭐 살기 어려운 나라는 아닌 것 같다. 뭐 멕시코 이런 데서 총기 뭐 소지 이런 거 아니면은 일본어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가? 이거는 뭐 간단하게 팁 이거 뭐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일본어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갖고 암기
했어요. 암기로만 해도 사는 정도로 공부하는데 문제는 없다. 주입식으로 암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도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영어도 그렇잖아요. 아니 안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유창하지 않아도 단어를 단어는 연결시켜갖고 하면은 근데 일본어는 진짜 맞아. 단어를 알면은 조사가 똑같고 어순이 비슷해서 비슷하니까. 뭐 완전 똑같다고 못하겠지만 배운 대로 바로 쓸 수가 있어. 저는 기본 문법이나 단어를 공부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습득이 되었을 때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대학 2학년 때 여름방학이었는데 그때 거의 이틀에 3개 드라마 정도를 봤거든요. 집중해서.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되게 듣기 실력이 올라간 게 느껴져서 다음 학기부터 확실히 좀 수업이 수월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조금씩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학이란 게 좀 단기간에 집중해서 밀도 있게 공부하는 게 좀 실력 향상에 연결되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회화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인 친구랑 조금씩이라도 매일 대화를 하는 게 요즘 뭐 많잖아요. 저 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서 거의 집에서 스카이프 연결해가지고 헤드셋이라는 거 싸구려 마이크로 해가지고도 했는데 상대방이 막 진짜 PC방 가서 맨날 전화 받아주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 왜냐면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고 아무리 준비가 철저해도 저 되게 준비가 철저한 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하는데 일본에서 필요한 모든 단어를 다 외우고 왔어. 막 도장, 뭐 인감 막 이런 것까지 외우고 왔는데 일본 왔는데 가위가 없어. 가위를 사러 가야 뭐지? 되는데 가위란 단어를 모르는 거야. 근데 순간 생각나는 게 사카에 시저스 시저스 했더니 못 알아들어. 시저스 근데 하사미. 근데 하사무라는 게 사실 찝다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위 커트라는 게 사실 연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본인들은 너무 당연히 아는 단어. 어떻게 모를 수 있어 네가? 막 환갑, 칠순, 고희 막 다 아는데 막 가위를 몰라.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일단 회화를 추천해요. 그리고 생각난 게 있는데 이건 물론 사람마다 다른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8, 9년 보면서 일본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느는 부분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일본어가? 일본어 현지 와서 느는 것보다 현지에 오기 전까지 자기가 쌓아온 실력이 이 다음에 쭉 간다.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일본어 능력시험 1급 딸 때 실력이 그냥 앞으로 가는 일본어 실력이란 얘기도 있어요. 단편적으로. 그 얘기 들으니까 왠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진짜 히라가나도 대충 외우고 일본에 가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뭐 그 사람은 계속 히라가나만 계속 이제 10년, 20년. 물론 와서 되게 실전파이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소수다. 평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진짜 유학파로 와서 이제유 시험 보고 대학교를 여기서 가는 사람들은 뭐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그치. 그냥 와서 당장 일 시작하는 사람은 사실 단어가 늘기 쉽진 않아요. 맞아. 자 그럼 마지막 오랫동안 살면서 처음과 달라진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 처음에는 되게 일본 생활을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길거리가 깨끗하다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예의가 바르다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지금껏 쭉 살아오면서 한국과 별반 다른 게 없다. 한국과 비슷하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고.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본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지금에 와서는 한국에서도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많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좀 한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고 진리의 사바사다. 저는 이제 이미지로 따지면 처음 올 때는 정말 경제대국 딱 왔는데 이 쭉 펼쳐진 이 완벽한 고가도로 이 수도고속도로가 난 너무 이 완벽한 시스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한국이 정말 많이 컸어요 그동안. 경제성장 플러스 이 매너도 그렇고 아직도 물론 뭐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건 있는데 그런 단편적인 예가 아니고 뭐 매너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모든 면이 진짜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막 헬조선이다 월급 짜네 일본 잘 사니까 돈 많이 주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중소기업만 봐도 일본이랑 한국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요. 대기업은 한국이 훨씬 높습니다 월급이. 그리고 3D 업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본이 확실히 페이가 좋아요. 대우도 좋고 안전하고 일이 그렇게 빡시지도 않다. 여기는 노가다로 하기도 힘들 정도로 워낙 옷도 깨끗하게 입고 대우도 잘 받고 전혀 그거를 뭐 무식한 새끼 막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여기는 인식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나라라는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이상입니다. 네.